기대 효용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의 효용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투자의 효용이라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 그 투자자가 얻는 만족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 효용이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수익과 위험이겠죠.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이 낮을수록 투자의 효용은 높아질 것입니다. 기대 효용 이론에서 가정하는 투자자는 수익이나 위험 어느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이 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배원리라는 게 성립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합니다. 세로축은 기대 수익률, 가로축은 위험으로 되어 있는 수익 위험 평면이죠. 이 수익 위험 평면 위에 모든 자산을 하나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우리가 안다면 그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A와 B라는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는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습니다. 반면 B는 A와 같은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되는데 위험 수준은 아주 높아요. 고위험 저수익의 자산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B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B라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런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렇게 낮아진 가격으로 B라는 자산을 취득을 하면 애초에 가격 수준에서 취득한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은 동일한데 지금 취득하는 투자비가 작아지니까요. 그러면 이 B라는 자산은 점점 수익률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A와 C라는 두 개의 자산이 있다면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C죠. 위험의 수준은 똑같은데 기대 수익률이 C가 훨씬 높으니까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이 시장에 많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C라는 자산을 사려고 할 것이고 C라는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의 현금 흐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C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C가 A와 같은 점에 올 때까지, 그리고 B가 이 나머지 하나의 점을 D라고 할게요. D와 같은 점에 올 때까지 이 C와 B라는 자산의 이동은 계속될 겁니다. 이렇게 같은 위험 수준이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같은 기대 수익률이면 더 낮은 위험을 보여주는 자산이 더 선호되는 현상을 지배원리라고 합니다. 이 지배원리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결국 이 세상에 남는 자산은 저위험 저수익과 고위험 고수익을 연결하는 이 선상에 다 모이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자산도 이리로, 여기 있는 자산도 이리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될 거니까요. 물론 모든 자산이 저 선상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아주 효율적이고 모든 투자자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비록 실제 세상이 100%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식, 채권, 부동산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자산의 시장에서 이 지배원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저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진 자산이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고수익을 제시하는 투자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고위험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죠. 다음에는 이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효용 이론에서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때 세로축을 그 투자자가 얻는 효용의 크기, 가로축을 그 투자자의 부, 웰스를 번역한 건데요. 재산이 커짐에 따라서 그 투자자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죠. 물론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용의 크기는 커질 겁니다. 이 세 그래프는 둘 다 우상향하고 있죠. 커지는데 일정하게 커질 거냐, 점점 체감 증가할 거냐, 체증 증가할 거냐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는 이 위험 중립적인 거죠. 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용의 크기도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 기울기가 일정하죠. 이런 투자자를 위험 중립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 투자자는 자기가 처해 있는 부의 수준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수준의 효용을 더 얻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이 투자자는 부가 낮은 수준에 있을 때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같은 양의 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얻는 효용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투자자를
투자자를 위험 선호적 투자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효용의 크기가 부가 증가함에 따라 체감 증가하는 투자자를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봤던 지배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합리적인 투자자는 누구일까요? 그래프를 복잡하게 생각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재산이 많지 않을 때, 그때는 조금만 부가 늘어도 만족이 아주 클 거예요. 하지만 아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액수의 부의 증가가 주는 효용의 크기가 그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런 모양의 효용 곡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자가 기대 효용 이론에서 말하는 위험 회피적 투자자입니다. 왜 위험 회피적 투자자가 이런 곡선을 가지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에서 본 그래프와 거의 동일한데요. 이 세로축에 U라고 써놓은 것이 효용을 말합니다. 효용은 영어로 utility입니다. 그거의 약자를 써서 U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앞에서 이 가로축이 부였죠, wealth.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수익률로 바꿨습니다. 이 둘은 비례하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특정한 투자자의 그래프예요. 그 투자자는 R1이라는 수익률을 얻었을 때 UR1이라는 정도의 효용을 얻습니다. 그리고 R2라는 크기의 수익을 얻었을 때 UR2라는 크기의 효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의 효용 함수가 U인 거죠. 어떤 투자 대안이 있는데 그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ER이라고 치면 거기에 대응되는 기대 효용은 얼마일까 하는 거죠. 이 ER이 R1과 R2의 기대값 또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역시 UR1과 UR2의 기대값 또는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지금 밑에 보이는 이 검은 직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의 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가요. 요거는 기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성될지 달성되지 않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ER이라는 값이 기대값이 아니고 확정적인 값이라면 그때 이 투자자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기대값에 대해서 얻는 효용의 크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대값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보다 같은 크기의 수익률이라면 확정적인 값에서부터 얻는 효용의 크기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효용의 위치는 이전보다 더 높은 윗 수준에 있을 겁니다. 이 수준의 효용의 크기는 이 ER이라는 값이 확정적인 값일 때의 효용함수의 값 UER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EUR이라는 크기의 효용을 주는 확정적인 수익률의 수준은 이 ER보다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효용의 높이가 같은 이 수익률의 점을 CE, Certainty Equivalent라고 해서 확실성 등가라고 합니다. 이 확실성 등가는 ER 값보다 당연히 낮겠죠. 모든 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투자자의 효용 곡선은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이 파란 곡선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선이 수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또는 수평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이 크기가 바로 그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이 될 겁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이 차이가 더 클 거고요. 직선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겠죠.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높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는 이 파란 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물론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면 그게 얼마가 됐건 이 직선보다는 위에 있겠죠. 그래서 저 파란색 선의 모습이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세 가지 투자자의 효용 곡선, 요것과 요것 중에서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모습이 요거인 이유는 바로 이 효용 곡선의 원리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하는 것을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 위험 회피 성향의 크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변수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A라고 표시한 수직 방향의 거리를 MRA라고 합니다. 이것은 Measure of Risk Aversion의 약자인데요. 이게 위험 회피 척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제가 RP라고 표시했는데요.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대 수익률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 중에서 위험 회피 척도로 많이 쓰는 게 MRA, 즉 이 A라는 값입니다. 저 A라는 값은 이론적으로 얼마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개별 투자자마다 타고난 선호 체계에 따라서 값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험 회피 성향이 아주 높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을 수 있고 한 겁니다. 그 사이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다를 뿐인 거죠. 아까 투자자가 얻는 효용의 크기,
그게 유틸리티라고 했죠. 효용의 크기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고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작아진다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 더 끼어드는 게 수익과 위험이 같은 수준일지라도 A라는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느끼는 효용은 작아집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같은 수준의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효용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다 반영해서 효용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기대 수익률에서 위험 회피 성향과 수익률 분산, 이게 위험이죠. 수익률 분산의 곱을 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식은 이 위험 회피 성향과 수익률 분산의 곱 앞에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이 부분을 미분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이 2와 이 2가 사라지도록 해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넣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기대 수익률의 부호는 플러스고 위험 회피 성향과 분산의 부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합리적 투자자의 기대 효용의 크기를 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식을 조금 바꾸면 ER을 놔두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요, 수익률을 이 분산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효용 수준에 대해서 A라는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크기의 위험을 가진 투자 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좌변에 기대 수익률을 놓고 우변에 위험, 즉 분산을 놓으면 이 함수가 수익 위험 평면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것과 같습니다. 이게 방금 봤던 식인데요. 기대 수익률과 분산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먼저 왼편 그림은 같은 수준의 유틸리티를 주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 요 리스크 어버전이 상이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이 세 개 그래프는 실제로 여기다가 값들을 대입해서 한번 이제 해본 거예요. 유틸리티 수준을 0.05로 다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자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같은 점들을 이어놓은 겁니다. 그때 리스크 어버전이 10인 투자자, 0인 투자자, 마이너스 10인 투자자를 비교한 거예요. 리스크 어버전이 0인 투자자는 분산이 커지나 작아지나 기대 수익률에 차이가 없습니다. 수평선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이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어버전이 마이너스인 사람, 오히려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앞에서 봤던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어버전이 양수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대 수익률이 커집니다. 커지는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습을 가지죠. 이런 사람의 효용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개 곡선은 여기가 유틸리티고 이쪽이 부이거나 또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기대 효용 이론이 가정하는 합리적 투자자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의 모습인 이 곡선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지금 수익 위험 평면이잖아요. 수익 위험 평면 상에서 투자자가 같은 효용을 느끼는 점들을 이으면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됩니다. 효용의 크기가 똑같은 점들을 이은 저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고 이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이 오른쪽은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한 건데요. 우선 리스크 어버전이 같은 사람인데 유틸리티가 낮은 수준의 무차별 곡선과 높은 수준의 무차별 곡선을 비교한 거예요. 파란 선과 빨간 선이죠.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효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위에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무차별 곡선의 성격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느끼는 효용의 수준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위험 회피 성향이 낮은 투자자와 높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위험을 더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더 가파르게 생겼어요. 이런 곡선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왼쪽 위를 원점으로 하는 나이테와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 수준이 더 높은 점입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가파른 무차별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이 좀 낮은 투자자는 이렇게 곡선이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이 계산 과정과 계산한 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있는 엑셀 파일 다운받으시면 이 그래프와 계산표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차별 곡선의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